총체적 난국, 안팎으로 큰일 난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또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타개책을 좀 모색해 봤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이종걸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중진 모임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몇 분 정도 나오셨고요? 한 10분 정도 나왔습니다. 예. 문희상, 원혜영, 박지원, 박병석 의원님, 추미애, 그런 의원님들 좀 나왔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오늘 한숨들 많이 쉬셨죠? 네, 우선 지난번 그 중진 모임에서 언론에 나온 얘기들이 좀 잘못 전달됐다라는 말씀부터 어떤 점이 잘못 전달됐습니까? 예, 우선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이상돈 비대위원장의 카드는 이제 거의 무효로 한다, 없는 거로 한다라는 것을 가장 큰 이제 결론으로 했는데, 우리 박영선 체제를 이렇게 연명시키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걸로 이제 잘못 보도가 되면서, 지금 이제 좀 강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에게 우리 중진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이제 당내 또 이렇게 분란을 또 초래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늘의 경우는 좀 조심하고 난상 토론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렇게 잘못 전달된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해서 오늘 아무튼 조심조심 말씀하시면서 빠른 시간 안에 원내의 그 의원총회를 열도록 해서 지금 당이 공백 상태 그리고 또 국회 일정이 지금 우리 무슨 잘못인 것처럼 우리 어떤 일방적인 이유로 그것이 공전되는 것 같은 그런 책임은 져서는 안 된다. 빨리 일정 협상에도 나가고 세월호 타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지금 이제 간단 없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박영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지금 겸직하고 있는데 이제는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원내대표까지도 사퇴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반대하는 또 목소리도 있고요. 자, 중진 의원분들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좀 탈당 얘기까지 언론에 나오는 것은 물론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제 기사화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제 박영선 의원의 어떤 개인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보호하고 이런 기준은 이미 벗어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기본적으로 당의 앞길을 위해서 중진들이 안정된 입장을 기준을 좀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내 대표까지 이렇게 연명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당내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 현재 박영선 의원이 선출직으로서는 지금 거의 유일한 당의 리더로서 지금 당의 공백 상태에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촉구하고 본인 스스로 거치에 대한 결정도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들을 개진했습니다. 일단 제 개인 생각은 어떻든 간에 박영선 대표가 여러 가지 실수가 지금 연발되면서 당에 어려움을 줬긴 하지만 이게 무슨 범죄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범법 행위로 인한 무슨 사퇴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어떤 기준과 그 비례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본인의 그 거취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좀 지나친 그 지적을 통해서 본인의 앞길을 이렇게 막는 것은 좀 무리함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이 연명으로 원내대표까지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행동은 좀 자제되어야 한다. 결국 그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박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리더십이 이미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 본인이 그만두는 게 사실은 맞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아닌가요? 우리 박영선 의원이 이제 우리 당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큽니다. 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 또 그동안 아주 그 정확한 지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예. 이럴수록 이제 박영선 대표가 스스로 자기를 버림으로써 살 수 있는 기회를 택해야 된다고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모두 다 버릴 때 또 국민들은 박영선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새로운 박영선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럴수록 아주 조심스럽게 그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내 지도 체제는 어떻게 수습해 가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당원 당규와 또 이렇게 위임 결의를 해준 것에 의하면 이제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다른 분들로 이양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결정하거나 이렇게 추인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미 이제 이상돈 비대위원장 카드는 이제 힘들어졌다라고 그렇죠. 이미 선언이 됐고, 그리고 또 괜히 동반해서 나온 안경환 교수님들도 괜히 본인은 이렇게 큰 그 제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껴서 이렇게 명예훼손을 당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재인 의원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의원들 추천 무슨 선정위원회 같은 것이 좀 구성이 돼서 위원장을 의원들이 좀 선정하고 그걸 이제 박영선 대표가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추인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빨리 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이 비대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이 당의 이제 공백을 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의원총회를 해서 의원들이 추천하는 누군가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원내대표직까지 만약 사퇴하게 된다면 원내대표도 바로 또 선출을 해야 되겠군요. 본인이 이제 원내대표를 사퇴한다고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이제 공백 없이 빨리 선출을 하고 이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의 이제 또 투표에 의해서 그건 원내대표를 선정해야 되겠죠. 며칠 걸리겠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그 이상돈 비대위원장 문제와 진실 공방에 관해서 아무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돈 위원장을 후보일까요? 비대위원장 후보일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는 우리들이 사실 많이 알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햇볕 정책을 만들고 또 이제 계승하신 분에 대해서 이적행위와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이런 칼럼도 쓰시고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원인 제공한 그 두 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대화의 그 단절의 그 모든 단죄를 해버리는 이제 그런 민주당 최고의 정체성과 어긋나는 분에 대한 정보 없이 알겠어요. 비대위원장 거론함으로써 정말 마지막 그 실수가 그 어떤 민주당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는 의원들한테 아주 충격을 줬던 점 이런 점들을 좀 빨리 사과하고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이렇게 시키는 것들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심조심 말씀하십니다마는 청취자분들은 다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몰아내지 않을 테니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말씀을 중진들의 의견으로 모아주셨다 이런 뜻이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총체적 난국, 안팎으로 큰일 난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또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타개책을 좀 모색해봤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이종걸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중진 모임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몇 분 정도 나오셨고요? 한 10분 정도 나왔습니다. 예. 예, 문희상, 원혜영, 박지원, 박병석 의원님, 추미애, 그런 의원님들 좀 나왔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오늘 한숨들 많이 쉬셨죠? 네, 우선 지난번 그 중진 모임에서 언론에 나온 얘기들이 좀 잘못 전달됐다라는 말씀부터 어떤 점이 잘못 전달됐습니까? 예, 우선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이상돈 비대위원장의 카드는 이제 거의 무효로 한다, 없는 거로 한다라는 것을 가장 큰 이제 결론으로 했는데, 우리 박영선 체제를 이렇게 연명시키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걸로 이제 잘못 보도가 되면서, 지금 이제 좀 강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에게 우리 중진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이제 당내 또 이렇게 분란을 또 초래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늘 경우는 좀 조심하고 난상 토론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렇게 잘못 전달된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해서 오늘 아무튼 조심조심 말씀하시면서 빠른 시간 안에 원내의 그 의원총회를 열도록 해서 지금 당이 공백 상태 그리고 또 국회 일정이 지금 우리 무슨 잘못인 것처럼 우리 어떤 일방적인 이유로 그것이 공전되는 것 같은 그런 책임은 져서는 안 된다. 빨리 일정 협상에도 나가고 세월호 타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지금 이제 간단 없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박영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지금 겸직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원내대표까지도 사퇴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반대하는 또 목소리도 있고요. 자, 중진 의원분들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좀 탈당 얘기까지 언론에 나오는 것은 물론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제 기사화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제 뭐 박영선 의원 어떤 개인을 뭐 이렇게 보듬어주고 보호하고 이런 기준은 이미 벗어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기본적으로 당의 앞길을 위해서 중진들이 안정된 입장을 기준을 좀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내 대표까지 이렇게 연명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당내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 현재 박영선 의원이 선출직으로서는 지금 거의 유일한 당의 리더로서 지금 당의 공백 상태에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촉구하고 본인 스스로 거치에 대한 결정도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입장들을 개진했습니다. 일단 뭐 제 개인 생각은 어떻든 간에 박영선 대표가 여러 가지 실수가 지금 연발되면서 당에 어려움을 줬긴 하지만 이게 무슨 범죄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범법 행위로 인한 무슨 사퇴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어떤 기준과 그 비례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본인의 그 거취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좀 지나친 그 지적을 통해서
본인의 앞길을 이렇게 막는 것은 좀 무리함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이 연명으로 원내대표까지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행동은 좀 자제되어야 한다. 결국 그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박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리더십이 이미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 본인이 그만두는 게 사실은 맞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아닌가요? 우리 박영선 의원이 이제 우리 당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큽니다. 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 또 그동안 아주 그 정확한 지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예. 이럴수록 이제 박영선 대표가 스스로 자기를 버림으로써 살 수 있는 기회를 택해야 된다고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모두 다 버릴 때 또 국민들은 박영선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새로운 박영선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럴수록 아주 조심스럽게 그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내 지도 체제는 어떻게 수습해 가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당원 당규와 또 이렇게 위임 결의를 해준 것에 의하면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다른 분들로 이양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결정하거나 이렇게 추인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미 이제 이상돈 비대위원장 카드는 이제 힘들어졌다고 그렇죠. 이미 선언이 됐고, 그리고 또 괜히 동반해서 나온 뭐 안경환 교수님들도 괜히 본인은 이렇게 큰 그 뭐 제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껴서 이렇게 뭐 명예훼손을 당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문재인 의원께서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는 그 의원들 추천 선정위원회 같은 것이 좀 구성이 돼서 위원장을 의원들이 좀 선정하고 그걸 이제 박영선 대표가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추인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빨리 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이 비대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이 당의 이제 공백을 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의원총회를 해서 의원들이 추천하는 뭐 누군가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원내대표직까지 만약 사퇴하게 된다면 원내대표도 바로 또 선출을 해야 되겠군요. 뭐 본인이 이제 원내대표를 사퇴한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이제 공백 없이 빨리 선출하고 이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의 이제 또 뭐 투표에 의해서 그건 원내대표를 선정해야 되겠죠. 며칠 걸리겠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그 이상돈 비대위원장 뭐 문제와 진실 공방에 관해서 아무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돈 위원장을 뭐 후보일까요? 뭐 비대위원장 후보일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는 우리들이 사실 뭐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햇볕 정책을 만들고 또 이제 계승하신 분에 대해서 뭐 이적행위와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뭐 이런 칼럼도 쓰시고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원인 제공한 그 두 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대화의 그 단절의 그 모든 단죄를 해버리는 이제 그런 민주당 최고의 정체성과 어긋나는 분에 대한 정보 없이 알겠어요. 비대위원장 거론함으로써 정말 마지막 그 실수가 그 어떤 민주당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는 의원들한테 아주 충격을 줬던 점 이런 점들을 좀 빨리 그 사과하고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이렇게 시키는 것들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심조심 말씀하십니다마는 청취자분들은 다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몰아내지 않을 테니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말씀을
중진들의 의견을 모아주셨다 이런 뜻이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